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3거래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만 5조 넘는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역시나 반도체주 위주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CNBC에서는요,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또 한 가지 전해왔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회복에 힘입어서 한국 시장이 앞으로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해졌는데요. 과연 이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내일장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선은 오늘장 정리부터 한번 봐보시죠. 오늘의 한마디는 AI 훈풍으로 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확인됐던 오늘이기도 한데요. 우선 지수의 흐름부터 먼저 돌아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코스피가 약간 내어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코스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6,8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6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부터 보시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이 모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지표들이 미국 시장에서 속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합해서 약 300조 정도의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KB증권의 보고서가요. 여전히 시장 안에서 좋게 잘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거진 6%에 가까운 상승, 삼성전자는 5%에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삼성전자 26만 8천 원 선까지 뛰어오른 오늘 하루 되겠습니다. 이어서 AI 관련 종목들 쭉 봐보시죠. MLCC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MLCC 반도체 종목들 좋으니까 역시나 덩달아서 상승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삼성전기는 개별적인 모멘텀까지도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이 기술주 안에서의 탑픽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꾼 건데요. 목표 주가 또한 상향했습니다. 262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강세를 보인다면 삼성전기 3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뷰를 제시했기 때문에 과연 이 강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기 또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대 넘어가는 상승을 보인 삼성전기 되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대체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삼화 콘덴서 같은 종목 18%에 가까운 급등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죠. 이어서 다음으로는 SOFC 관련주들 보실까요? 시장 안에서 오랜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전력 관련해서 어떻게 이 전기를 다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장 안에서 여전하고요. 그 대안으로서 SOFC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GNC에너지 15%에 가까운 급등, 그 밖에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SK 이터닉스까지도 오늘장에서 좋은 모습 확인됐습니다. 끝으로는요, SMR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실까요?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빌 게이츠와의 만남을 갖는다고 하죠. 바로 내일이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SMR 관련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올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기업의 총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조정식 국회의장이라든지 한성수 국무총리와도 면담을 갖거든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SMR 원전 쪽으로 더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관련 종목들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종목들 일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는 애프터마켓 안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봐보시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이어서 체크하시죠. 코스피 시장 3거래 연속 강세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 또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영, 이달의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는 요즘 우리장입니다. 우선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새 6,800선까지 올랐고요. 재차 700선을 넘보고 있는데 어떻게 7,000까지 꺾이지 않고 코스피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김도영 의원님, 앞으로 코스피에 대한 전략 한번 체크해 주시죠. 파괴적이었던 하락, 7월 달에 하락을 뒤로 하고 8월 달 들어서 2주 연속에 대한 상승인 기술적 반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없이 낙폭을 확대했던 시장에서 오늘 전일 저녁이죠. CPI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그런 믿음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산업에 대한 훈풍,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여기에 포인트가 잡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천억 달러에 대한 자금 조달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결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이 파이낸싱에 대한 것에 그 제재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쉽게 표현드리면 이제는 GPU가 컴퓨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컴퓨트는 이제 현금 흐름이 되면서 곧 그것이 바로 채권, 한마디로 자산 가치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강화되면서 AI 산업 전방위적인 호재, 그것을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모습. 자, 따라서 이제는 자금 조달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성장 모멘텀 여기에 코어웨이브라든지 네비우스라든지 이런 AI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그를 통해서 사실 국내 기업 안에서는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좀 약한 그런 포지션이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한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초대형주 그리고 그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따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SK스퀘어를 필두로 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AI 산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 하반기 랠리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동 종목은 작년부터 안내를 드리면서 26만 원부터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240만 원을 찍고 나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7월 달에 가장 크게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이죠. 이후에 지금 현재는 오늘 150만 원 돌파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장 후반 NXT에서는 윗꼬리가 살짝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31일 날 7월 마지막 영업일에 다시 한번 100만 원의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지금 딱 50%가 넘게 상승력을 보여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AI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MLCC 그리고 ABF라고 하는 FCBGA의 기판 니즈 확대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그를 통해서 쇼티지에 대한 확대 한마디로 지금 공급은 제한적인 데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코어스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ABF 기판 쪽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이 ABF 기판들의 추가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따라서 제가 7월 31일 날 안내드렸던 목표 가격 자체가 24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이번 3분기 랠리의 대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국내 최선호주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에 대한 흐름 우린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코스피 재차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종목 삼성전기까지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사실 코스닥도 시원한 상승 이후에 이 상승분을 잘 지켜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달의 위원님, 코스닥 관련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반도체 투톱의 급락과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코스닥의 그 수급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그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고요.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있었던 상당히 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상승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는 것과 또 반등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특히 드릴 베이비 드릴을 또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부분도 본격적인 상승은 영향을 어렵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는 코스닥 승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들의 순환매에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관련 섹터인 뭐 AI라든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과 또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향후 IDM 기업들보다 더 좋은 상승 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 제가 본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정밀 제어용 그 모터라든가 감속기 전문 기업이죠.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시장으로의 그 체질 개선에 체질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등 해외 의존도가 높던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킨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감속기를 공급을 하면서 기술적 검증 또한 마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금일도 보시면 현재 또 바닥을 잡고 6만 원대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0만 원대 지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 10만 원 지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KC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웨이퍼 표면을 평타하는 CMP 장비와 소모성 자재인 슬러리 분야의 국산화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초임계 세정 장비와 또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서 일본의 텔 독주 체제를 무너뜨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최근에 6만 원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만 원대부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방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SPG, KC텍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SPG 그리고 KC텍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섹터 안에서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이어갈게요. 우선 김도영 위원님의 인사이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시작되는 랠리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반도체일까요, 위원님? 네,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랠리에 대한 시작. 그동안 사실 억울하게 많이 눌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겠죠. 7월 달에 진짜 가파른 하락, 이후에 8월 달 들어와서 지금 사실 시장 전체의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본격적인 반등 랠리를 시작하지 않는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한 급등,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전일자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에 대한 랠리 서막은 삼성전기와 SK스퀘어까지 이끌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불안했어요. 이 AI 산업이 드디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을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코어위브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 그를 통한 AI 성장의 확장성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나타난 상황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비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GPU의 임대료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지금 블랙웰 칩셋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렌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상향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GPU 데이터 센터가 자산 가치로서에 대한 인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엔비디아의 파이낸셜 관련된 파이낸싱 관련 한마디로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와 지금 궤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톱니바퀴 딱 맞물리듯 좋은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사실 메모리단의 강자죠. 글로벌 강자인데 메모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8월 달에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18%에서 23%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P에 대한 상승, 그를 통해서 가동률 상향에 대한 수량 확보, 여기까지 분기마다 상승에 대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가이던스,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MLCC, 기판, 검사 장비 이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2분기 실적에 마무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예요.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보유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좀 보여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오늘 121선과 21선을 동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장 후반부에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4.5%에 대한 상승 특히 지금 현재의 차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게 8월 27일 날 미국 아리조나에서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 공장에 대한 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전방위적인 측면에 대한 확대 여기서 주주 환원 정책에 100조 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딱 이틀 전에 SK하이닉스랑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따라서 전일자 굉장히 스무스하게 21선을 돌파하면서 121선이 돌파가 나타난 그런 구간이고요. 현재는 이제 60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발판을 또 하나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데 이번에 Z8 시리즈에 대한 흥행 성공 그리고 파운드리 회복에 하반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SK하이닉스보다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여전히 두 종목 다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톱톱 너무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MLCC라든지 기판 그리고 검사 장비 쪽까지도 체크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김도영 위원님의 키워드 봤고요.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바로 열어볼까요?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삽과 곡괭이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이걸 보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위원님. 밭으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는 삽과 곡괭이의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 미국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채굴하던 강부들보다 오히려 그 삽이나 곡괭이를 팔고
뭐 숙박이라든가 또 청바지, 그리고 음식을 또 팔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여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또 주제를 잡아봤고요. AI를 활용하는 기업들보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강세를 삽과 곡괭이로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또한 빅테크들이 부진했지만 메모리라든가 광통신, MLCC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그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 모건 스탠리가 혁신 플랫폼과 또 전략산업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체 인프라 구축 산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에너지, 핵심 광물에 대해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억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현재 국내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과 맞물려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차트 좀 보고 갈까요? 먼저 빗셈전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는 IMF 당시에 그 삼성 SDI의 LED 사업부에서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이거든요. 광통신 사업부를 통해서 광 접속 함체 그리고 광 분배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광 적석 항체라든가 광 분배반과 같은 그 광선로 부품을 국내 통신 3사 그리고 또 글로벌 50여 개국 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레퍼런스가 검증된 통신 장비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이슈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 섹터 중에서 통신 장비 섹터가 현재 월가에서는 이 차기 병목 섹터로 지목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도 하죠. 빗셈전자 차트 보시면요. 앞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 주었던 종목이 또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매집이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집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것은 상방의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심 가져보시고요.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제조에 사용되는 쿠포로드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비철금속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 모건 스탠리가 산업인프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어서 또 전일에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또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2,500억 달러를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하기로 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신 장비 섹터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현재 진짜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이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같은 그 비철금속 기업의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장기 그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6천 원이 저항대로 작용하지만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빗셈전자와 KBI 메탈까지도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은 화면 통해 재차 정리하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분 위원님의 지난 종목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김도영 위원님의 OCI 홀딩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OCI 홀딩스 오늘도 시장에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50% 넘어가는 상승,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47% 넘어가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일까지도 이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이제 관세의 15% 그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죠.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그 두 회사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OCI 홀딩스 2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하반기에 기대감을 더욱더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 날 안내드렸을 때가 완벽한 저점 플레이를 진행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주 정도 되는데 50% 상승이 넘게 나타난 구간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이 이전에 물량이 쌓여있는 3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느냐에 따른 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 블랙홀, 한마디로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대한 강도가 좀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것을 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30만 원 상향,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올려잡지만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지금 꼭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이어서 체크를 할까요? 산일전기도 볼게요. 산일전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18%대 수익, 종가 기준으로는 12%대 수익이고요. 역시나 아직도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제가 시장에서 종목들 한마디로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진율이에요. 마진율이 산일전기가 1분기에 마진율 한 36%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 37%를 달성을 하면서 완벽한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잘 보여줬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에 대한 공략을 저점에서부터 공략 포인트를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산일전기는 제가 작년에 5만 원일 때부터 안내를 드려서 16만 원까지 끌고 가면서 안내를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 11만 원까지 한마디로 한 3분의 1, 한 70%? 정도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8월 6일 날 저점 공략, 머리를 드는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60일선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블룸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전략적인 측면,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20만 원 돌파 이후에 목표가 22만 원 유지하면서 조금 더 챙겨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목표가 22만 원 유지하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도영 위원님의 두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도 두 종목 AS 봐볼게요. 첫 번째로는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채로 거래를 마쳤죠. 최고가 기준으로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43%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가적으로 내일장까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해주었고 또 견조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PS 일렉트로닉스 매수하신 분들 달달한 수익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형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서버 장비라든가 소형 기지국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목표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목표가 상향해 드려야 되겠죠. 13,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13,000원까지도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뉴파워 플라즈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47%,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위에는 매물이 아예 없잖아요.
더 네.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플라즈마 부품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RPS 기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점유율 2위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전공정 부품대에 있어서 상당히 강자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저평가 해소 가능성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힘들어하던 그 시점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5일선을 지지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향해 드렸던 목표가 12,000원이었죠. 12,000원을 가뿐하게 금일 돌파를 해주었고요. 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상향해 드리겠습니다. 15,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추가 상승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재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도 기대하시죠. 두 분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 체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종목도 하나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편입을 해볼까요? 김도영 위원님. 저점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 로보티즈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던 회사에서 로봇 팔로 확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에 대한 확대까지 나타나면서 이번에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한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LG전자에서 지분 투자 소식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은 눌림목,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액추에이터 100만 개 수주까지 감안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쓰고 있다라고 보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60선과 121선 동시 돌파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주요 물량이 쌓여있는 32만 원까지 우리는 지금 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32만 원, 손절 라인은 22만 원 잡으면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보시죠.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도 곧바로 이어서 종목을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주실까요, 오늘? 네, 코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삼성전기의 MLCC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MLCC 유통 사업과 함께 슈퍼커패시터 자체 또 제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동사는 슈퍼커패시터를 통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최근에 AI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MLCC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기평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금일 윗골이 달리면서 나타났지만 충분히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칩의 목표가는 25,000원, 예상 상승률 22.2%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렇다면 김도영 위원님께서 또 오늘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를 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종목들에 대한 향연.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로운 3분기, 새로운 성장 랠리를, 한마디로 새로운 랠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서막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분기에 대한 성공 전략,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10,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공 전략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새로운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분기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죠.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김도영, 이달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홈런 클럽의 박찬홍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딱 보이네요. 돈보기 네. 전략. 맞습니다. 네, 홈런 클럽의 박찬홍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돈보기 전략으로 여러분들 시장의 핵심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유망주들을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삼성과 닉스의 강세로 6,813포인트, 플러스 3.5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CPI하고 또 그 AI 관련 그 호스팅이나 또 AI 인프라 관련주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AI에 관련된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미국의 7월 그 CPI가 전년 대비 일단 플러스 3.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일단은 코어로 2.5%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9월에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 흐름인데 아무래도 누군가가 CPI를 좀 만졌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금융 플랫폼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을 사는 거래처에다가 이 5천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악재가 또 호재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천억 달러의 금융 지원 부분이 이 AI 캐펙스 투자의 여력을 넓히면서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그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그때 221선 요 부분 저점이라고 말씀드려서 코덱스 레버리지나 지수 ETF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6,830포인트, 6,800포인트 요 부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7,3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또는 7,500포인트, 7,300에서 7,500포인트까지는 좀 여러분들 여유 있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반도체가 이번 주에 1등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이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억 달러, 정확하게는 99억 5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고요. 이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공급 계약, LTA가 3년에서 5년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애플이 물을 먹고 있죠.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쪽에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리고 있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애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대규모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서 삼전, 닉스, 마이크론 굉장히 어려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통하지 않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LTA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한 사람들한테만 공급하는데 수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AI 클라우드 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AI 클라우드 업체들이 실적도 좋고 또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실적이 좋다는 거는 계속해서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즉
메모리 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HBM,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실적 회복으로 3분기 파운드리 쪽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엔비디아의 납품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미국 투자 그리고 ADR, SK 하이닉스의 ADR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ADR이 급등하면서요, 이 SK 하이닉스의 ADR과 국내 본주와의 가격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 이격이 벌어지면 본주 SK 하이닉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이격을 맞추겠죠. 그리고 삼성과 닉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극단적인 저평가입니다. 추정 PER이 3.5배. 내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면 내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 PER이 3.5배 수준. 초극단적인 저평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국산 디램, 창신 메모리의 중국산 디램을 애플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HP 같은 컴퓨터 회사들도 지금 메모리 쪽을 중국산을 쓰려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메모리 쪽에 그 투자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 HBM DDR5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주도로 해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다가 이제 서남권 증설 프로젝트가 되는데, 서남권 증설 프로젝트를 몇 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팹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미리 장비 회사들한테 발주를 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과 닉스 이런 그 캐펙스 투자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증착 장비 대장주는 원익 IPS가 되겠고요. 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디램 미세화나 HBM 증착의 핵심 장비주로서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보실 필요 있고요. 또 HBM 검사 많아지겠죠. 그리고 프로브 카드 직접 수혜주인 TSE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커팅이나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EO 테크닉스, 또 증착 및 건식 세정 장비 쪽에서는 테스, 저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아마 8월 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니트리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쿵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중국의 특징같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유니트리 효과로 인해서 국내 로봇 회사들, 로봇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로봇이나 전력 인버터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동맹국들의 제품,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이 조건부 승인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는데, 제가 그중에 세 종목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SPG는요, 국내 1위 감속기 기업이죠.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 찍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즉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은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침 제가 말씀드렸던 화살표 신호가 하나, 두 개 나왔네요. 근데 최근에 두 번째 화살표 신호에서 제가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이 화살표 신호 나온 거에 몸통의 중간 부분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보티즈인데요. LG그룹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고 있고 주력이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인데 이쪽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 신호, 바닥 신호 2번 나오고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여러분, LG전자가 로봇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쿨링 시스템 쪽에 절대적인 강자인데요. LG전자가 또 이번에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실적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 하나, 둘, 셋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 지금 자리도 괜찮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 로봇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화장품에서 파마리서치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화장품, 그 다음에 실적주들, 반도체 투톱, 삼전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올랐습니다. 자, 로봇주 다음에 2차 전지인데요.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2차 전지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캐즘 현상이 마무리됐고 ESS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망용, AI 전력망용 ESS 이쪽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2차 전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뽑아본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악재도 있었어요. 유상증자 발표도 했는데 이미 좀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 하나, 두 개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톡 한번 건드려 주면 또 한번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에코프로 BM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요. 다만 악재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손절 가격은 좀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 저녁에 이제 PPI 결과 발표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19일, 20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고요.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서 좀 다음 주는 좀 리스크를 좀 관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 종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SK 스퀘어를 SK 하이닉스 대신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SK 하이닉스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대신에 말씀을 드렸고 SK그룹에서 ICT나 반도체 투자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를 투자하는 우회 반도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SK 스퀘어의 현금 흐름도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요. 또 움직임도 SK 하이닉스랑 커플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움직임이 크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목표가 160만 원, 160만 원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160만 원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로봇 회사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 현대 오토 에버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시간 관계상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화살표 신호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살표 신호 나오고 상승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5만 원 잡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3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바지 받아봤고요. 오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 핵심 유망주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방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도 클래스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